자, 그럼 넘어가서 215번 봅시다. 이거 학원 테스트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학원 요 215번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변형을 해서 낸 문제가 시험에 이번 우리 학원 테스트에 나온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구만. 자, 이 문제를 푸실 땐 위에다 써놓도록 해요. 112번과 비교해보면 아주 좋을 거야. 그때도 계속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숫자가 2 같은 게 들어갔다면 이 문제도 난이도는 팍 다운일 거야. 그냥 2 때려받고 곱셈 공식 풀듯이 풀면 되니까 112번이 딱 이러하지. 근데 이번엔 여기가 숫자가 하나는 P2고 하나는 Q3이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이제 PX, QX를 직접 찾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따라서 이제 얘네를 어떻게든 잘, 가와 나를 잘 엮어서 하셔야 될 텐데, 조립제법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좀 더 보여야 될 텐데? 아니, 여기 보면 더한 걸 그냥 고정값 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숫자도 졸라 큰데, 여기도 좀 아깝거든. 12 약분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16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나 힌트를 좀 곱셈 공식, 또 세제곱 공식 중에 특히 더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버전인 요거를 사용할 생각을 해줘야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마치 더하기가 그냥 4하기 때문에, 그지? 그럼 여기가 그냥 4의 세제곱이니까 64. 여기는 그럼 이게 4니까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 되겠네. 64 마이너스 12 곱하기 B 곱하기 QX 이렇게 딱 이쁘게.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 64도 좀 넘기고 이러면서 식을 좀 더 보기 좋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자, 64를 넘겨봅시다. 2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에 64에서 16 빼면 몇이야? 48. 마이너스 48. 아, 이제 12가 지워지네. 약분이 되네. 이제 12가 약분이 되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2를 나눠줍시다. 마이너스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호, 정신 차려. 부호 신경 잘 써. 나 지금 마이너스 나누는 중, 정신 잘 차리고. 이래야 조금 조립제법이 할만하지. 아까 저거 12 저걸 어떻게 되지도 않을 거고. 되나 안 되나? 안 해봐서 모르겠네. 할 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리고 1창 없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항상 저렇게 0인 숨어있는 개수 놓치지 마시고. 됐냐? 개수의 합이 0이네 심지어. 그러면 뭐 무조건 1로 될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그 다음에 이제 해보시면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따라서 조립제법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요거 더 인수분해 되냐? 안 되네. 마이너스 밖에 빼놓읍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지. 됐냐? 이게 px 곱하기 qx 어느 정도 왔어. 그럼 이제 저기 남아있는 힌트 가지고 잘 찾아야 되겠네. px가 최고 참계수가 음수라 그랬고. 됐냐? 그 다음 둘 다 2차식. 됐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px랑 qx랑 잘 결정할 수 있겠어? 좀 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추론해 주시면 되겠네. 자, 1번, 마이너스 2번, 3번, 4번 알았어. 자, 번호 1, 2, 3이 px. 그럼 이게 qx. 아니, 가도 보고 있지? 가를 봐야지. 더했더니 상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2차항과 1차항의 정확히 부호가 다 반대.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놔도 얘는 어쨌든 누군가가 덩어리 째로 가져가야 돼. 그럼 남는 건 이거지. 그래, 그렇지. 얘를 전개를 해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대로도 하면 안 될까? 마이너스를 어딘가 한 곳에 집어넣으면 딱 4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그럼 얘랑 얘,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가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배합이 돼야 된다라고 딱 찾아주시면 오케이. 다음 밑에 216번. 어쨌든 자 문제 2회부터 합시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문자로 복잡스럽게 주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그냥 그림을 잘 보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여기 3cm 깠네. 맞냐? 여긴 1cm 까서 여기 정사각형 딱 들어맞게 했단 소리야. 맞아? 그럼 아마 저기 3cm 깐 가로의 길이는 일단 식으로 써줄 수는 있겠네. 저기 알려준 가로의 길이에서 8n 플러스 4라고 써주면 3cm 까인 가로의 길이겠네. 그지? 세로의 길이도 그럼 여기에서 1까였으니까 일단 쓰는 건 뭐 문제 없이 쓸 수 있겠네. 6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u. 이 여기 딱 까인 세로의 길이. 맞냐?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정사각형들이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2라 그랬거든. 자, 무엇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저 깐 길이들이 전부 다 n 플러스 2로 나눠진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딱 맞나 보지. 그지? 따라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두 식들이 전부 다 n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라 가장 편하게 쓰는 방법은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다. 이게 제일 쓰기 좋지?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4가 0이다. 이러면 a가 5? 됐나?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도 저짝에 집어넣으면 0이다 하고 풀어주시면 b가 이제 11. 됐냐? 사진의 개수? 그러니까 즉 이 정사각형이 몇 개냐고 물어봤고 보기도 슬쩍 봐. 개수가 아니야. 다 문자로 돼 있어. 막 n을 구하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지? 따라서 이제 진짜로 써줘야 되겠네. 자, 일단 가로의 길이부터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세제곱에 a가 5인 거 알지 지금. 5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 그러니까 얘를 나눠봐야겠네. 어차피 당연히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니까 마이너스 2로 한번 싹 어디 갔어? 조립제법을 실시해 보도록 합시다. 3 마이너스 6 2. 그러니까 여기서 0이 안 나오면 네가 어딘가 틀린 거야. 빨리 돌아가서 아씨 어디서 틀렸지? 맞아? 따라서 얘를 지금 정리해 보면 n 플러스 2 곱하기 요게 나오지. 요거 추가 인수분해 바로 가자. 플러스 1 플러스 2 되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다 됐고 그 다음 저기 세로의 길이도 가지고 와서 한번 나눠봅시다. n 세제곱 플러스 안 보여 6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6이네. 자, 얘도 이제 조립제법 동일하게 할 수 있겠지? 되냐? 과정은 안 쓸게. n 플러스 2로 나눠서 조립제법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답을 잘 써야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저거 몇 개냐 물어봤어.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요거 개에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위에도 요 n 플러스 2가 노란 거 개가 있는 거라 얘랑 얘랑 곱해준 이거 개가 저 타일의 개수가 되겠지. 됐지? 됐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돼. 됐냐? 자, 일단 문제 초반에 보면 자연수 AB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각오는 해. 막 아까처럼 막 이렇게 대입하면서 노가다 뛸 수도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1차식을 인수로 가지는 자 이거를 인수로 가지는 당식 PX라는 얘기는 뭐 다 알겠지만 저따 A 넣으면 0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됐냐? 그리고 그 다음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세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일단 해봅시다. 할 게 이거밖에 없지.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줬다가 A 집어넣으면 0이다 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 됐냐? 됐지? 됐지? 그 다음
이게 지금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잠깐만 얘가 0은 0인데 어쨌든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세 조각이 난다는 소리야. 됐냐? 그리고 0 뭐 이렇게 되겠지. 됐냐? 뭐함? 이제 뭐함? 이것도 결국은 자네들이 경험. 야, 이렇게 짝수 제곱인데 저게 이제 A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2차식 되는 거잖아. 그런 애들 인수분해했을 때 형태가 기억나? 고정돼 있어. 그런 애들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길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복 2차식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일단 이렇게 되지. 여기가 식이 어떻게 잡혀? A제곱 더하기 어쩌고 A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지.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러면 이제 합차 공식으로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여기가 만약에 더하기 4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 내에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애들이야. 그걸 토대로 여기를 대체 이 문제가 저렇게 세 개로 쪼개진다라는 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봐야지. 맞아? 즉 그거를 좀 잘 표현해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로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잡아주는 게 오히려 생각하기 편하지. 됐어? 그래서 하나만 쪼개진다는 소리. 맞아? 쪼개지는 것도 이러면 그러니까 빼기 3 이러면 만약에 루트까지 사용하면 더 쪼개지긴 해.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방지해 준 거지. 개수가 모두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저러면 안 돼, 란 얘기야. 따라서 정리해봐. 얘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얘가 이렇게 되려면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개수가 정수로 되려면 하나가 쪼개지더라도 이쁘게 아까처럼 빼기 3 이래가지고 루트 3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 5글자로 뭐라 그래? 숫자니까 3글자겠구나. 제곱수가 나와야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즉 지금 m과 n이라 했지만 지금 m과 n은 실은 딱히 막 구별을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같은 내부니까. 그냥 m으로 하나 예를 들어. 얘는 하나는 한 놈은 제곱수여야 되고 한 놈은 아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딱. 됐냐?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지? 됐어? 야, 수야! 너 씨 엎어질래? 아니야? 그거야? 그래? 알았어. 자, 그럼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까지 알아낸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저기 세 개로 쪼개지는 건 아직은 거기까지 갈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낸 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되긴 해야 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럼 일단 여기서 힌트를 뽑아낼 수는 있지. 개수 비교 좀 해줍시다. 됐냐? 요 A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 그게 마이너스 250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둘의 합이 250이다 나오겠네. 됐냐? 그 다음 B는 이제 둘이 곱하게 되면 M 곱하기 N이 될 거고. 됐냐? 지금 수의 범위도 계속 신경을 써. M은 제곱수니까 M은 이제 뭐 자연수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요 N은 지금 정확하게는 정의가 안 된 상태야. 그냥 제곱수만 아니면 되니까 뭐 음수일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어. 처음에 조건 걸려있던 건 A, B의 자연수만 걸려있었거든. 그러나 여기를 보면 M과 N까지 수의 범위가 어딘지 확실하게 나와야지. 왜? 일단 부호만 봤을 때 더했더니 양수, 곱했더니 B인데 B가 자연수라 양수. 이러면 M과 N이 둘 다 양수란 얘기네. 맞아? M과 N이 양수란 얘기면 얘는 당연히 제곱수여야 하니까 자연수여야 하고 요게 결과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네. 따라서 이러면서 여기서 M과 N이 자연수, 얘네도 자연수구나까지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네. 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럼 보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면 A가 최대일 때 B의 값, 그 다음에 PX 다항식의 개수도 구하래. 즉 지금 M과 N의 숫자 결정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개수 세야 되는 거지.
맞아? 뭐 더 이상 알고 있는 게 없잖아. 여기까지 알아냈고, 맞아? m은 제곱수인 거 알고, 맞아? 이제 셀 때가 됐네. 당연히 셀 때 우선순위는 제곱수 기준으로 하면 좋지. m이 1. 그럼 얘는 249. 그럼 여기에서 b 값은 249로 잡히는 거고. 됐냐? a 구하고 싶으면 이제 a 구하려면 이제 집어넣어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니? 자, 그 다음 제곱수는 4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246이 될 거고. 맞아? 그럼 여기서 b 값은 4 곱하기 246이 될 거고. 이런 식이거든. 아마 이 개수를 세면 되지 않을까. 됐냐? 그러나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 이거 지켜야 돼. 하나는 제곱수가 나오면 안 돼. 따라서 이 와중에 둘 다 제곱수인 거 있는지도 신경을 잘 써야 되고. 됐나? 일단 어차피 이거 개수 세려면 최대로 갔을 때를 세야 되기도 하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뭐 A가 최대일 때를 구해라 저런 말도 있으니까 맞지? 최대인 거 근처 가보자. 제곱수 250에 가까운 거 뭐 있냐? 15 그렇지. 15제곱이 225지. 일단 얘가 유력 후보야. 즉 짝짝짝짝짝짝 내려가서 요 m이 225인 경우 생각. 그럼 이제 n은 몇이어야 돼? 아, 그거 딱 걸렸어. 이거 안 되지. 이 둘 다 제곱수지. 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까비. 그럼 요 전 거여야 하니까 14제곱이 되겠네. 196. 그럼 몇이야? 54? 54? 이거 통과지. 54면 제곱수 아니잖아. 요게 지금 가장 최대인 경우 일단 하나 찾았어. 됐냐? 그럼 그때의 A 값까지 찾으러 가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196이니까 14제곱. 그 다음 여기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54인 상태야. 됐냐? 얘가 0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지금은 얘가 0은 아니겠죠? 이러면 A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가 0이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A 값 자연수 중에는 14밖에 없네. 됐냐? 이게 A가 최대인 경우겠구나. 일단 A가 최대인 경우가 14. 그때의 B의 값 구하래. B의 값은 둘이 곱한 거잖아. 맞아? 계산을 할까 말까도 고민해. B의 값을 Q라 해서 좀 따가 분수에 올려놔야 돼. 맞지? 계산하지 맙시다.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 196도 일단 이렇게 써놓자. 좀 있다가 올려서 약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 괜히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됐지? 자, 그럼 이제 개수. 여기 개수만 확인하면 되겠네. 요게 1제곱이었어. 얘가 2제곱이었고. 우리가 찾은 요 마지막 게 14제곱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딱 보면 14개 하고 싶지만 아까 이렇게 위험했던 아이도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 좀 생각해 줘야지. 못 빠지냐? 일단 여기가 225에 25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5제곱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5제곱이면 여기가 이거 역순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 안 돼. 됐어? 지금 14개였는데 지금 하나 빠졌어. 13개 됐어. 자, 더 없나? 실은 그냥 다 찾아도 돼. 25 해보고 뭐 해보고 뭐 해보고 찾긴 찾아야 되니까 한 개 차이로 이 문제를 틀릴 순 없잖아. 그지? 14개밖에 안 되면 해보셔도 돼요. 하나 있어. 하나 더 있는 게 맞아. 13제곱이 169고 9제곱이 81이잖아. 이거 둘이 더한 게 250이야. 맞지? 그러면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 돼. 왜냐면 이쪽이 9제곱에 여기가 13제곱인 것도 빠져야 되고 여기가 14제곱이잖아. 그거 전 거. 13제곱에 9제곱인 거 총 2개 더 빠져야 돼. 따라서 11개까지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오케이. 됐냐? 그러면 문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따라서 A가 최대일 때 B의 값 Q가 요거죠. 요게 이제 Q지. 14 곱하기 14 곱하기 54. 밑에는 9 곱하기 P가 지금 저 개수 11이니까 11 더하기 2네. 1이네 12. 됐냐?
좀 시원하게 약분하면 3, 9, 6, 54. 6, 2, 12. 2, 7, 14니까 14 곱하기 7 하면 정답이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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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사전 지식. 내가 겨울방학 때도 간간히 말했을 거야. 결국 고등수학 3년 동안 고등수학을 할 때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는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기억하고 있냐? 천천히 외워놔. 정삼각형은 결국 나중에는 높이와 넓이 외워두는 게 여러 가지로 계산에 편해. 막 한 변의 길이가 막 2 더하기 루트 3 이따구로 주어지는 경우들도 막 있기 때문에 됐냐? 그리고 지금 까먹었지? 기억해? 까먹었으면 유도하라 그랬잖아. 직접 공식이라는 건 직접 유도해보면 기억도 오래가. 아직 3년 동안 쓸 공식인데 천천히 이러면서 외워놔라.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유도하는 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중학교 수준에, 이거 원래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근데 어쨌든 외워두는 게 좋다고. 따라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a. 높이 구했으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저거 하면 되잖아. 따라서 넓이가 4분의 루트 3a 제곱. 어쨌든 정삼각형은 나는 막 곱셈 공식처럼 막 반드시 지금 당장 외워라고까지는 말은 안 하지만 결국은 외워두는 게 나중에 좋으니까 자꾸 외워두십시오. 시작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뿔이라서 지금 A 맞아? 그 상태로 여기 뚜껑 날렸는데 그 또한 다 B라 그랬으니까 대충 일단 문제는 알아보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란 요 노란 선분들은 다 A인 거고 여기 파란색 요런 애들은 전부 다 B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다 옆에 다 정삼각형의 밑에는 정사각형인 게 정사각뿔이잖아. 그지? 됐지? 뭐 요런 상황. 자, 그럼 일단 할 일은 뻔하거든. 그냥 받아 쓴 식이 딱 있잖아. 부피의 합이 2루트 2다. 그 다음 AF의 길이가 2다. 여기에 일단 집중해서 할 일을 해주시면 되겠네. 자, 요게 지금 저기 큰 부피지. 야, 너넨 없지 이제. 이거 선생님 저거 5 빼기 ABCD예요? 라는 질문을 내가 적어도 한 4명한테 받은 것 같아. 이거 말고 그 직육면체인가? 직육면체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거 뭐 빼기예요? 그러는 애들이 있더라. 그냥 기호지. 그냥 저걸 부르는 기호지. 뭐 빼기 아니다. 하여간 요게 이제 저기 큰 요게 이제 저기 큰 거 정사각뿔. 요게 이제 파란 거 말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러니까 부피식은 쓸 수 있지. 뿔 부피 기억해? 그냥 기둥 부피를 쓰고 그냥 3분의 1만 추가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일단 부피 힌트는 바로 써봅시다. 노란 거부터. A니까 밑변의 넓이가 A제곱. 됐냐? 높이만 좀 구해주면 되겠네. 높이 어떻게 구한대? 뭐 약간 중학교 도형 살짝 써라. 높이 구하자. 높이를 구하려면 자 대빵만하게 해줄게. 높이를 구하려면 일단 여기서 뚝배기를 한번 갈라야지. 축. 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꽂혀?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여기에 꽂히지? 그럼 여기가 90도고 우린 여기에서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거야. 여기를 보면 좋겠네. 보기 좋게. 뭐 이 정도 중학교 도형 때 해왔잖아. 이렇게 보고 높이 구해야지. 자, 여기가 A. 여기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요게 지금 직각 길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지? 1대 1대 루트 2.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A. 그걸 다시 반으로 쪼개니까 2분의 루트 2A.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요 높이 쓸어 가보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H제곱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저거 2분의 1이지. 2분의 1a 제곱이 되겠네. 1a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 아 뭐야 루트를 왜 씌웠어? 제곱을 떼야지. 됐지? 이러면 이제 2분의 루트 2a가 되겠네요. 됐지? 됐지? 따라서 여기 첫 번째 큰 거 높이가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자 다시 우리 큰 거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하면 되고, 자 그럼 위에 있는 조그만한 요것도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또 높이 구하려고 난리 안 쳐도 돼. 왜냐면은 닮은 비잖아. 비율이 같을 거 아니야. 단지 얘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B로 잡혀 있는 거지. 꽂히고 하는 표현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놈은 그냥 문자만 B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작성이 될 거야. 곱하기 3분의 1. 됐냐? 같은 도형이니까 완벽하게 닮음인 두 입체 도형. 맞아? 됐지? 빼기 아니야? 아, 합이구나. 합. 그래서 더하면 2루트 2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받아쓰기 끝. 됐지? 자, 정리 좀 해볼까? 보자. 일단 6분의 루트 2 다 통일해서 묶어버리면 되고, a 세제곱 더하기 b 곱셈 공식 냄새가 좀 나는 걸 요게 2루트 2다. 아이고 루트 2도 잘 날아가고 6 넘어가면 12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12다. 소중한 힌트 하나 감사 기억시옷. 그 다음 이제 남은 힌트 하나가 뭐야? AF 길이 구하러 가야 되네. AF 길이 구하러 갑시다. AF 위치부터 빠르게 파악해봐. AF 길이 알려줬거든. AF가 어디야? 저기지. 그러니까 이제 자네들은 정면에서 요 정삼각형으로 시선에 집중이 돼야지. 요 정삼각형에 이제 시선이 꼽혀야지. 여기에 선 하나가 쫙 갈라져 있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요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 당연히 요 노란색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됐냐? 이걸 반으로 갈라보면 여기가 2분의 1a 맞아? 됐냐?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가 2분의 1b, 여기도 2분의 1b, 다시 말하면 여기도 2분의 1b. 따라서 여기 밑변은 끝났어. 여기만 구하면 되네. 맞아? 자, 여기도 구할 수 있지? 요 첫 번째 큰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b인 요 정삼각형의 높이. 뺀 게 여기네. 즉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a-b. 됐지? 정삼각형 높이. 공식 살짝 썼어요. 따라서 요 노란 거에서 자 여기 아래 것도 그럼 2분의 1 a 더하기 b라고 쓰면 되죠. 2분의 1에 a 더하기 b.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 구하자. 이번엔 피타고라스로 써볼까?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해봅시다. 제곱하면 4분의 1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4분의 3에 a-b 전체 제곱. 됐냐? 양변에 그냥 4 두고 위에 뭐가 좀 이뻐질 것 같이 보이긴 하냐? 얘가 여기다 쓰자.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고 이건 뭐 계산이죠. 여기는 3a제곱 마이너스 6ab에 플러스 3b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따라서 지금 계산해보면 4a제곱에 마이너스 4ab에 플러스 4b제곱 나와서 아이고 4랑 딱 다 정확하게 까이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저기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네. 됐냐? 이거 뭐 굳이 루트 씌울 필요 없지. 아까 저게 몇이래? AF 길이가 2니까 그냥 제곱으로 쓰자. 이게 더 낫잖아. 얘가 4겠구나. 됐냐?
따라서 이번에는 두 번째 얻은 식은 요걸 얻는 거야.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4다. 이렇게 힌트 2개. 도형을 잘 이용해서 저렇게 힌트 2개를 다 뽑아냈습니다. 됐냐? 이제 누가 곱셈 공식 잘 다루냐 싸움인데 잘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럼 이걸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찾아냈다고? 어휴 좋네. 얘가 4기 때문에 얘가 3. 잘했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나오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10이고 뭐 구하는 거냐? 사각형 ABEF의 넓이 구해라. ABEF가 요거지 요거? 요거 등변 사다리 꼴인 거 문제 없지? 됐냐? 저 넓이를 구해라야. 됐냐? 그래서 직접 사다리 꼴 넓이 구하도 해도 되고 다음 어떻게 해도 돼? 이게 더 낫지? 알아봐?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면 되지. 이때 또 정삼각형 넓이야. 그러니까 정삼각형 높이 넓이는 그냥 외워두면 그냥 여러 가지로 편해. 외워놔. 따라서 뭐 그렇게 해서 곱셈 공식 쓰는 거니까 쓰는 거는 이제 자네들이 하십시오. 됐냐? 복소수 기억나? 바로 스텝 2 넘어가긴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냥 몇 개만 조금씩 보자. 자, 1번 맞아 틀려? 틀려. 2번은 마풀 다시 할까? 자, 복소수가 실수와 허수가 되고 실수가 뭐 유리수, 무리수 다다다다는 뭐 됐고 근데 실수를 크게 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 부호 입장으로 봤을 때 양수와 음수 그리고 0. 허수는 순허수라는 게 있지. 그 다음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고 됐냐? 즉 일단 1번이 틀린 이유는 음수는 실수 쪽이야. 안 돼. 2번은 실수도 복소수 맞아. 3번은 3i가 아니라 그렇지 3이라고 답해야지. 허수 부분. 4번은 복소수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지? A, B라는 실수를 준비하지. 실수 2개로 이런 형태를 딱 잡아서 이것을 복소수로 정의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가 아니라 정의. 즉 허수 부분이든 실수 부분이든 얘네들은 실수가 맞아. 5번은 왜 틀리지? 요게 있기 때문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뭐 예를 들면 3 더하기 2i 이런 것도 허수잖아. 맞지? 됐냐?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거는 이제 슬슬 이제 외워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바로 돼?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져야 된다고 강조했지. 우리가 실수화를 시켜주잖아. 실수화를 시켜주잖아. 그럼 밑에가 제곱 빼기 제곱, 위에는 이렇게 되고, 그럼 밑에가 요게 마이너스 1이라 밑에가 2, 위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 양옆이 지워져서 이렇게 되고 i. 아니 누가 외우래? 실수화를 시킨다 생각을 하시고 그 과정이 빨리 돼서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땐 외워줘야지. 밑에는 2고 위에는 마이너스 2i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i겠구나. 이렇게 됐나? 그 다음 이런 거 이제 그때 앞에서 보여줬죠. 중학교 스타일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실수 범위에서도 이렇게 강제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시키는 것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라 그랬지. 그치? 따라서 근데 일단은 복소수고 뭐고 3차 식이 있고 개수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니까 x-1은 인수로 하나 있을 거야. 4번, 5번 탈락.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하고 끝인데 이 문제는 이걸 강제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뭐부터 구해? 근해 공식 써서 근을 직접 짝수 근해 공식으로 구해주면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허수 표현으로 바꿔주시고 그대로 이제 x 마이너스 두 근을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로 이렇게 그대로 작성해주는 이거지. 그치? 중학교 때 실수 범위로 인수분해해라 할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됐나? 다음. 그래서 이제 복소수 쪽 빨리 빡빡 풀면서 자 기억 잘 떠올려 오시고 239번처럼 기본적으로 언제나 반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있었지. 요거 기억나? 제곱하면 음의 실수다. 제곱하면 양의 실수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 네. 자, 제곱하면 음의 실수란 얘기는 젯은 무엇이다? 이게 순어수다. 외우란 소리가 아니라 제곱하면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자네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복소수가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이 두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제곱시키면 때려 죽어도 실수가 안 되지. 중간에 E, A, B, I의 항이 남아있을 거라. 그래서 제곱했더니 그러니까 잘 봐. 복소수고 실수랑 허수인데 제곱해서 요 짝으로 빠지려면 요 I가 사라져야 되거든. 그럼 길은 두 개지. 애당초 없던가 아니면 요거만 있던가. 그지? 근데 제곱해서 음수다 그랬으면 이제 요쪽인 거지. 순어수. 그래서 3번은 제곱하면 양의 실수다. 양의 실수다 그랬으면 이제 젯은 실수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0은 안 돼요. 0은 실수야. 하나 0은 제곱하면 0이거든.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시험 때 한 개 차이로 답 안 나오고 그러지. 그치? 편례복소수 쪽에도 가볍게 요거 하나 같이 하면서 기억 좀 떠올려 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건 거의 없어. 편례복소수 알지? 얘를 a 플러스 bi로 a, b를 실수로 세팅을 하게 되면 편례복소수는 요렇게 정의를 하지. 허수 부분만 부호가 다른 거.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다항식 문제 쪽이나 인수분해 쪽 문제 풀 때 이렇게 주어진 힌트들은 어떻게 쓰라고 준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쓰라고 준 거지. 그래서 같은 원리로 보통 이렇게 편례복소수 같은 경우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진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야 계산이 편해. 더하면 2a잖아. 빼면 2bi가 되고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라 플러스로 바뀌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어야 되는 거. 선생님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곱해. 자꾸 기억 안 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됐냐?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라 맞는 말. 2번은 맞는 말. 3번은 이거고 요 A, B가 실수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일단 양수거나 0까지 가능하지. 특히 0인 경우면 A도 0, B도 0. 0 또는 0도 빠짐없이 좋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묘미 아니야? 저렇게 써있으면 3번은 띡. 그지? 0 빼면 안 되지. 0 또는 양수다까지 말해야 맞는 거지. 그치? 4번은 Z과 Z바가 같다. 그냥 구조 얘랑 둘이 같다고 그럼 B가 사라져야 되네.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편례복소수는 다시 말하면 복소수 하부에서 다 쓸 수 있는 거라 중3 때까지 배웠던 실수에도 편례복소수 개념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런데 실수는 허수부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거거든. 그러니까 안 썼지. 어차피 의미 없어서 안 쓴 거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숫자들. 그래 편례복소수 쓸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파닥파닥 바로 낚여가지고 2 더하기 루트 3에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하면 바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거 맞아?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서 실수 쪽에는 편례를 붙여도 자기 자신이야.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럼 이제 5번은 왜 틀리지? 저건 이제 저렇게 쓰기도 하고 더하면 0이라 쓰기도 하지. 더하면 0이란 얘기가 여기서 A가 0이거든. 그럼 A가 0이면 순어수 맞지 않나? 그런데 뭐가 있어? B도 0이면은 실수야. 항상 0 조심해야 돼. 0. 그지? 됐냐?
B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잖아. 그지? 됐어? 기억나다. 4차 테스트였나? 내가 4번 문제 이런 거 하나 갖다 놨을 텐데. 기억나지? 다 틀렸잖아, 니네. 아니야, 한 명 맞았네. 그지? 너 맞았나? 너도 맞았, 내 기억에 너도 맞았고. 0을 항상 조심해야 돼. 0. 되냐? 다음. 그리고 이제 켤레복소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이 좀 있지. 원래 안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네. 켤레복소수 성질. 그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다 그랬지. 자, 그냥 알파, 베타를 복소수로 편하게 잡아볼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성질이 이게 덧셈에서 이렇게 찢을 수가 있고 뺄셈에서도 찢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수학에선 굉장히 특이한 일이야. 덧셈, 뺄셈에서 되는데 곱셈이랑 나눗셈에서도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특이한 거야, 이거. 딱 고등수학에서 딱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공통된 성질을 갖는 애가 딱 두 마리 있다 그랬어.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나중에 배울 극한. 됐냐? 됐지? 굉장히 특이한 거야. 원래 덧셈, 뺄셈에서 어떤 법칙이 되면 다른 연산 쪽에서는 안 돼. 뭐 지수법칙 생각해 보던가 분배법칙 생각해 보던가. 맞아? 굉장히 특이한 일.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되게 자유분방하게 쓸 수가 있어. 자, 일단 기억 정답. 됐냐? 허수부의 부호를 바꿨다 다시 바꾸면 자기 자신. 이거도 맞아? 즉 저게 제세, 바에, 제 이렇게 있으면 요 바, 뭐 마음껏 쪼갤 수 있다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럼 이렇게 바 두 개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라 결국 Z 바에 Z 이렇게만 되는 거지. 됐냐? 저 마이너스는 뭐야?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는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거, 즉 니은은 구라. 디귿은 디귿도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든 다 상관없다니까 이 긴 짝대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마음대로 찢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뒤에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빼기야? 디귿도 틀렸네. 이거 왜 빼기야? 맞지? 켤레복소수 성질만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리을은 참. 맞네. 맞아요. 미음은 미음도 참. 됐냐? 그래서 3개. 됐냐? 켤레복소수의 특별한 성질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켤레복소수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보이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냅다 때려 박는 인간들이 꼭 있거든. 시험 때 한 문제 풀고 산화하고 싶어?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 근데 내가 방학 때 계속 말했을 거야. 가장 최대한 넣기 전에 이 알파와 베타 또는 Z 바로 표현된 식은 최대한 저 상태에서 정리를 최대한 잘 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넣는 걸로 방향을 잡으라 그랬지. 냅다 넣지 말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지금도 그냥 이렇게 냅다 잡고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해야 돼? 아니지. 아니 뭔가 곱셈 공식 아깝지 않아?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곱하기 있는데 여기가 왜 하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아니라 바의 제곱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전애들은 켤레복소수의 성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무시하고 지 맘대로 막 침투할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 양변에 켤레 취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러면 이게 다 뜯어지거든. 이 제곱에 이래도 되나요? 제곱의 뜻이 뭐냐? 2번 곱해라. 제곱의 뜻이 뭐냐? 2번 곱해라. 이 상태로 내가 위에다 켤레를 쫙 붙이면 저 쫙은 자유롭게 찢어질 것이고 그럼 그냥 결국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되는 거 맞지? 맞지? 대신 여기는 켤레 취하면 이렇게 되겠네. 즉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잠깐만 여기 짝대기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러면서 켤레 쫙 취하면 더하기구나. 바로 켤레복소 성질로 이용하면 금방 나오지. 그럼 이제 자네들이 생각했던 곱셈 공식 쓸 수 있겠네. 됐냐? 자, 곱셈 공식 써서 바로 구해볼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5 플러스 2i. 여기는 이거 제곱은 합시다. 자, 16의 i 제곱이니까 15 마이너스 8i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네. 따라서 2 알파 베타는 10 마이너스 10i.
따라서 알파 베타가 나오네요. 알파 베타는 O-5i고 저 뭐야 장난해? 그대로 양변에 켤레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둘이 더해 주시면 되겠네. 됐냐? 켤레 복수 성질은 이렇게 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됐냐? 냅다 그냥 세팅해서 집어넣지 말고. 자, 그 다음 또 한 장 넘겨보면 여기가 이제 복소수의 거듭제곱. 요거는 이제 최근에 행렬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듭제곱 규칙 찾는 거. 그런데 복소수는 행렬처럼 주기가 따로 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주기가 좀 보장돼 있는 애지. 4바퀴 기준. 맞아? I 4제곱이 1이잖아. 맞냐? 그치?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서 I는 기본적으로 일단 별다른 특별한 모양 조작이 없다면 이렇게 4바퀴 반복인 거 있지 않고 있지? 마이너스 I 4제곱이 1 그래서 5제곱부터 다시 I 돌아오는 애야. 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4개씩 더해봐야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앞에 그냥 생으로 숫자 1 있을 때 여기 전체의 수 개수가 11개인 거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막 4로 나눌 때 뒤에 지수만 보고 나누기 4 하지 마시고. 됐냐? 11개를 4개씩 묶을 거니까 11개를 4로 나눠야지. 그리고 나머지를 봐야지. 됐죠? 이것도 저렇게 더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건 보자. 이거는 지금 4개씩 묶을까 개별적인 계산을 할까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될 거야. 됐냐? 4개씩 묶어봤자 6개밖에 없거든. 맞아? 이건 그냥 계산을 하는 게 낫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되겠어? i제곱이라 마이너스 1, 4제곱은 1,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 8제곱은 다시 1. 그러면서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게 숙련도 올려주시면 되고. 됐냐? 밑에는 이 i는 그냥 내비두면 되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4i 5제곱은 다시 1i니까 6i 7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i 9제곱은 다시 i 11제곱 다시 12i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직접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요. 됐냐? 자, 그러면서 내가 거듭제곱 쪽에서 딴 거 말고 좀 몇 가지 외운다라기보단 빨리 돼야 되는 거 뭐 알려준 게 있는데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은 인간들은 제곱하면 이뻐진다는 사실은 좀 기억하라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주로 등장하는 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이긴 하지만 이런 애들도 다 동일해. 얘도 제곱하거나 얘도 제곱해보면 이뻐져요. 그 이뻐진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단항식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원래 전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곱식은 전개를 하면 항이 3개 나오는 게 원래 다항식에서 있는 일이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i제곱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여기 앞에 지워지거든. 그냥 이렇게 단항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듭제곱 할 때 유용하게 쓴다 그랬어. 실제로 얘도 제곱을 하게 되면 2i가 되지. 얘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되고 얘도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8i가 되고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맞아? 됐어? 그 다음 우리가 뒤에 이제 3차 방정식 쭉쭉 넘어가면서 이런 애들 좀 눈에 익혀두라 그랬는데 이런 애들도 좀 눈에 익혀두라 그랬는데 야, 많이 보던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외운다기보단 얘가 어느 방정식에서 나오는 애들인지를 기억하면 얘네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잡힌 애들 되게 특이한 애들이지? 그지? 둘 중 하나를 기억해. 우리 3차 방정식에서 허근, 오메가 할 때부터도 아주 적극적으로 썼고, 이 두 놈은 요 방정식의 근들이란 말이야. 됐어? 즉 저렇게 생긴 걸 보면 그냥 대충 겉모습 보면은 대충 생겨먹은 게 딱 냄새는 나잖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근인지를 알고 싶으면 얘네 둘을 기억해. 그리고 얘 근의 공식을 써보면 되잖아. 2분의 1뿔마 이렇게 나오네. 맞아? 이게 얘네 둘. 맞아? 근의 공식을 써보면 돼. 얘 근의 공식 쓴 게 얘네 둘이야.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연계가 어떻게 돼?
알다시피 양변에, 자, 참고로 양변에 x-1을 곱하면 우리가 임의로 곱한 거라 이걸 갖다가 x는 1이라고 장담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한 놈을 만들었을 때 위에 저 zet은 세제곱은 1이다까진 써도 되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 쓰면 얘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는 애들이지. 이런 특별한 모양인 애들은 자네들이 따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됐냐? 됐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잘 풀어주시고. 어떻게? 세제곱이 근데 이건 바의 24제곱이네? 그럼 당연히 너네들은 쟤를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됐냐? 그리고 딱 보지. 딱 방금 한 거잖아. 얘는 뭐 하면 되는 애? 제곱하면 되는 애. 요거 발견할 줄 알고. 아, 그럼 저 24제곱은 요거 4제곱하면 되네. 16i의 4제곱. 정답은 16. 됐냐? 내가 바로바로 나오게 외워지라고 한 모양들이라도 머릿속에 잘 잡혀 있으면 충분히 웬만한 문제는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나 잘 찾으라고. 아, 이것은 딱 이런 거나 잘 잊지 마시라고. 따라서 요거 1일 거고. 됐냐? 그냥 자네들은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을 봤을 때 이득이야. 아, 이 자식이 여기에서 나온 한 근인 거를 차라리 알아서 써라. 3차 방정식 시험 범위 외적 내용을 갖다 미리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이게 제실 거야. 자, 켤레근이기 때문에 요거 같이 같겠지? 됐냐? 따라서 쟤네들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는 이걸 오메가로 썼을 뿐이지. 그거 왜 뭐가 다른데? 따라서 쟤는 지금 현재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애고 마찬가지로 x-1 양변에 곱했을 때 세제곱은 1까지 가는 애야.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얘가 1이고 그럼 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이렇게 3개가 0이기 때문에 40이면 나누기 3 하셔서 나머지 확인해 보시면 몇이야? 1이냐? 1이네. 그러면 그냥 최종적으로 요 z40이 혼자 남는 거겠네. 그럼 결국 그냥 z이겠네. 그냥 저거 자체가 정답이겠네. 됐냐? 됐지? 자, 음수의 제곱근. 여기도 자네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부분들 아니냐? 응? 자, 260번으로 한번 맛보기 좀 볼까? 1번 OX. 아, 이건 그냥 한번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복수술 또 기억하면서 앞에 다 배웠던 나머지 정리 또 다 날아가고 이런 77쪽 내용 다 날아가고 그 불교과서 84쪽 내용 다 대칭형 4차 방정식은 기억나? 치환하는 거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줬지? 뭐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요 부분이지. 일단 둘 다 음수일 때 요런 성질 있는 거 있었고. 맞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지 않은 다른 상황들. 아, 진짜, 중3 때 배웠던 둘 다 양수인 경우는 그냥 너네들이 알던 대로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저 노랗지 않은 경우, 즉, 부호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성립하고, 이렇게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어. 됐냐? 이러면서 이거 이제 예시랑 같이 보여줬잖아. 그치?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 같은 거. 즉, 처음에 연습할 때 숙련도가 낮다면 내가 그냥 천천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i를 딱 밖으로 뽑아내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중3 때 하던 것처럼 루트 15. 그런데 이제 i가 둘이 만나서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원리라고 그랬고. 그럼 예를 들어 이건 중3 때 했던 거는 뭐 뻔하니까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왜 그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 하면 이러면 이제 얘는 루트 3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5야.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끝. 됐냐? 그런데 이제 저 공식의 증명을 위해 좀 더 끝까지 추가 진행을 해보면 그러니까 i를 다시 정의대로 돌려놓는 거야. 그럼 얘가 결국 루트 마이너스 15가 되고 해서 시작과 끝만 보면 결론이 저렇게 되잖아. 그지? 마치 중3 때처럼 마이너스 3이랑 5랑 곱해서 마이너스 15 나온 것처럼 결론이 나지.
그래서 저게 하얀색이 되는 거야. 노란색 애들은 분명 i가 2마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곱하면서 확실하게 마이너스 붙는 거고. 그지? 이게 숫자일 땐 편하지. 문자일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문자일 때 특히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문자일 때는 이대로 법칙을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분수인 경우가 좀 특별하지. 분수인 경우는 이게 이제 A, B에 집중하지 마. 위치를 봐. 분모 쪽이 음수에 분자 쪽이 양수일 때 가시가 하나 튀어나온다 그랬어. 합체 분리할 때. 됐냐? 그렇단 말은 중학교 때처럼 둘 다 양수거나 아니면 분자만 음수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전부 다 그냥 합체 분리가 되는 형태로 결론이 난다라고 그랬고. 됐냐? 그래서 이것도 보자. 왜 분모만 음수면 저렇게 되는 거지? 하고 내가 직접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i를 딱 밖으로 딱 빼내고 하는 계산을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지. 이러면 이제 루트 3분의 5는 좋아. 그런데 여기가 i분의 1이면 분모에 i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화하는 작업을 해주거든.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딱. 그러면서 실수화를 했기 때문에 i 하나는 여기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 됐냐? 이래서 저 루트 밖에 마이너스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 됐냐? 됐지? 그래서 실전에서야 계산 여기서 끝이지만 이것도 한번 진짜로 저 모양에 맞게 끝까지 한번 그냥 마무리를 좀 해본다면 결국은 i를 다시 정의대로 돌려놓고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를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분모 쪽에 배치시켜주면 딱 시작과 끝만 보면 저 공식처럼 된 거잖아. 그냥 쓱 합체를 한 것처럼 쓱 합체를 했더니 마이너스 하나 밖에 있는 거 확인되지. 그치? 이런 거야. 실전에서야 당연히 여기서 계산 끝이지. 됐어? 유리화하면 유리화하고. 됐냐? 자, 그럼 분자만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뭘 어째? 위에서만 i가 나올 거고 요 i는 우리가 딱히 추가 조작 안 하잖아. 마이너스가 나올 거시기가 없어. 둘 다 음수면 위에서도 나오고 아래서도 나와서 그냥 약분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런 원리잖아. 맞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음수가 확인되면 마이너스를 빼내는 식으로 계산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 훈련이 되셔야 된다 그랬지. 즉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둘 다 음수네. 그럼 이거는 부호 변화 없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라. 이러면 루트 2 정답. 그런데 만약 정석대로 해본다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i를 딱딱 빼낸다면 이거 지들끼리 빠이빠이 하고 날아갈 거고 이러면 이제 중3 때랑 똑같아졌으니까 루트 2 됐냐? 2번도 그냥 그러니까 둘 다 할 줄 알되 시험 때는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방식으로 딱 계산할 수 있게 하셔야 돼. 그냥 정석대로 i 빼내는 방법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9는 이렇게 되는 거라 3i 됐냐? 루트 3i 됐냐? 또는 이제 그냥 그 공식처럼 딱 밑에가 양수고 위에가 음수네. 그러면 가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겠군.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와서 마지막에만 딱 둘 다 됐냐? 문자일 때까지 생각하면 따라서 3번도 그러니까 지금 다 맞죠? 다 맞죠? 3번도 맞는 거. 4번 저런 건 지금 뺄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 자, 그럼 루트 12는 4, 3, 12,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i 뭐라고? 맞았고 얘가 틀렸네. 왜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직접 해봐도 되고 됐냐? 연습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네들을 괴롭힐 문제가 이제 뒷장에 보면 자, 일단 요런 힌트가 있으면 바로 나오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됐나?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할 때도 지웠나? 안 지웠네. 이런 거 처음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데 뒤져보면 등호는 다 빠져 있어. 그지? 등호인 경우는 어차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책에나 개념서에는 등호를 안 붙여놔.
그러나 실전 문제 풀 때는 등호가 붙은다라는 거 잊지 마라. 됐지? 등호 붙일 땐 붙여줘야 돼. 됐냐?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일단 당연히 둘 다 음수구나. 됐어? 그리고 0인 경우도 당연히 성립하지. 그치? 개념책 같은 데는 0인 경우는 이것도 성립하고 이거인 경우도 성립하니까 굳이 이제 안 써놓는 거야. 둘 다 성립. 0은 언제나 성립하니까. 그치? 그래서 개념책은 등호를 안 붙여놔. 개념 써 있는 거 보면. 맞아? 니들이 문제 풀 때는 등호 생각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0을 붙이더라도 요거면 여기만 붙여야 돼. 요 분모에 붙이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얘도 원래는 여기에 등호가 붙여도 돼. 그런데 지금은 0이 아니니 있어서 떼는 거고. 되냐? 정확하게 잘. 자, 그래서 이제 딱 전애들이 딱 헷갈리는 게 이런 거잖아. 겁나 헷갈리는데요. 겁나 헷갈리는 게 이거잖아. 참고로 허수 부분을 나타내란 소리는 일단 i가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오란 소리로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생각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거 양수야. b분의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거 음수.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 지금 얘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i가 튀어나온다면 어디서 나오겠어? 가운데서밖에 안 나와. 루트 안에 양수가 잘 박혀 있는데 거기서 허수 단위가 왜 나와? 여기서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데? 즉 이게 i를 빼낼 때 양수로 만들어 주고 나와야 되지. 다시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i 빼낼 때 이거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쓱 하고 나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안에 문자이지만 이게 부호를 바꿔주면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허수 부분은 얘가 되는 거야. 됐어? 됐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의 부호를 먼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잘 대처해 보도록 해봐. 뒤에 가면 또 문제가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거 있을 거니까. 되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 1단계가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스텝 1 복소수입니다. 요 이후가 2차 방정식이라 좀 끊어서 갈게. 여기까지 하고 스텝 2로 넘어가면 돼. 그래서 스텝 2도 복소수까지만 하고 끊고 스텝 3까지 바로 안 가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2차 방정식 다시 스텝 1 쫙 하고 스텝 2로 2차 방정식 쫙 하고 그리고 3 가서 모의고사 문제 뭐 이렇게 하게 될 거다잉. 77이 대칭이야. 아니 외우겠어 너네들 때문에. 84쪽 84쪽 기술 좀 쓰겠네. 얼마나 기억하나 보자. 84쪽 설명하면서 이거 복소수에서도 쓰고 행렬에서도 쓴다 했던 그거네. 어쨌든 일단 해줘야 될 일은 요거 정리는 했다. 이건 뭐 77쪽이든 뭐든 이거는 이제 정리해줘야죠. 실수화 시켜줘야지. 됐지? 실수화 시켜줍시다. 1-i 1-i 잘 곱해주시고 자 그럼 분모 너머 보나마나 이겠지요. 분자 쪽 잘 정리하자. 3-4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2-4i고 약분 한 번씩 싹싹 세려주면 이렇게까지 되겠네. 따라서 지금 zet은 1-2i인 상태로 여기 그지 같은 거 계산하래. 정확하게 딱 84쪽 기술 쓰는 거지. 됐어? 그렇지. 뭐 하는 거야? 2차식 하나 뽑아내야 되지? 집어넣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딱 84쪽 내용이잖아. 거긴 X로 돼 있고 지금은 Z로 돼 있을 뿐이지. 그지? 자, 이렇게,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그땐 저기가 루트였겠지. 근데 i도 루트인 셈이야. 그지? 정의 자체가. 이러고 양변을 제곱을 딱 때려서 2차식 소환합시다. 이러면 여긴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넘겨주면 플러스 5가 0이네. 됐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택이지. 차수 낮추기를 가도 되고, 차수는 양변의 젯을 한 번씩 곱해주면 차수 낮추기로 가도 되고 나눠버려도 되고. 맞지? 이게 0인 걸 알기 때문에 나눠버려도 되지. 나눌까 지금은? 4, 1. 2차 조립제법으로 나눠줍시다. 저는 2차 조립제법 안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뭐야?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6. 그나마나 여기까지 목 다 터지죠? 얘만 보면 되지. 마이너스 3z 플러스 6이겠네. 이거만 계산하면 되네. 그래서 제세 한 번 정도는 넣어서 계산해야지. 됐지? 아니면 차수 낮추기로 낮춰서 1차까지 내려가면 어차피 동일한 식 나올 거고. 정확히 84쪽 스끼리가 되겠어요. 2차 조립제법 안 하시는 분들은 직접 나눗셈 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알려준 거? 제시가 순허수다라고 실수 부분이 없다는 거 알려준 거네. 그럼 일단 위에 있는 젯을 당연히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정리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은 바로 가도 되죠?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실수부분. 그 다음에 허수부분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 됐냐? 순허수일 때 주의사항은 그래 얘는 0이어야 해. 그런데 얘는 절대 0이면 안 된다까지 확인해야 돼. 둘 다 0이면 허수가 안 되니까. 그지? 따라서 그 조건에 맞게 잘 계산해 주시면 얘가 0 되는 것부터 딱 찾아볼까? 뭐야? 마 3, 마 4냐? x가 3 또는 4면은 요 짝이 0 되고 여기는 그냥 0 되는 걸 찾아보면 되죠. 2로 잠깐만 나눠주고 방정식 만들어서 마 3, 마 3하고 5네. 그러니까 지금 누군 빼야 돼? 3 되면 큰일 나네. 그리고 5도 되면 안 되는 거고 4만 정답이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말로 주면 참 잘 알아보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 했을 때도 자네들이 어디서 감히 변장을 이러면서 이제 가발을 뺏겨버리시면 됩니다. 용찬이란가? 똑같은 말 있잖아. 복소수가 제시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고 복소수가 뭐 실수다 허수다 그런 말 없지. 그러니까 지금 A랑 B랑 다 0도 가능한 상태. 뭐 어쨌든 여기 있잖아. 저거 제곱하면 0. 말로 안 써 있고 기호로 써 있는데 바로 못 알아보는 거 봐라. 제곱하면 0보다 작다. 제곱하면 음수다. 저 네모 박스 친 애가 순허수다. 됐냐? 바로 못 알아보는 거 봐라. 즉 지금 가 힌트는 얘가 순허수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럼 이거는 넣어보는 거 맞지? 넣을 땐 넣어야지. 자, 그대로 세팅해서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럼 1-i 실수부 허수부 잘 분리해주면 b-1i고,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얘는 0이어야 하고 얘는 0이 안 돼야 되니까 a는 -1 확정, b는 1이면 큰일 남까지 확정.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제 C 힌트는 이제 나 힌트는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제시 여기까진 나왔거든. 그치? 이건 뭐 집어넣으면 되지요. 제곱시켜 줍시다. 자, 제곱하면 1 -2 bi -b 제곱. 다음 여긴 C-8i니까 이거 A, B, C가 다 실수가 맞나는 확인하시고 항등식 풀듯 좌우 개수 비교하는 거 해주시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쓸게. -2bi가 C-8i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 비교할 때 주의사항은 나머지 문자들의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니. 됐지? 그러면 B값, C값 다 나오죠. 됐냐? 제곱하니까 -4까지 구체적으로 몇인지도 알지만 좀 더 떠나서 제곱하면 음수란 얘기.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
제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말로 주면 너무 쉬우니까 자꾸 표현을 저렇게 바꿔놓고 얘는 바꿨다기보단 더 얹어준 거고 음수인데 심지어 몇인지도 알려준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음수가 됐다. 이 자식 보나마나 수너수. 그치? 따라서 저 안에 있는 거 실수부 허수부 잘 나눠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b i가 될 거고 수너수기 때문에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다까지. 그래서 얘가 0이라 지금 원래는 이러고 끝인데 지금은 이제 자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a 마이너스 b가 2인 것까지 뿔마 2인 것까지 아는 거지. 마이너스도 되죠. 제곱하면 결국 똑같아지니까. 됐냐? 됐지? 그냥 단순히 안에 게 2i네요를 떠나서 쟤도 지금 제곱하면 음수다라는 힌트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근데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지웠네. a 더하기 b가 0인 것까지 알았잖아. 그치? 즉 a 더하기 b는 0이고 a 마이너스 b는 심지어 뿔마 2인 상태로 a 곱하기 b 구하려면 이거는 그냥 곱셈 공식 요거 쓰면 되죠. 그냥 이 곱셈 공식 쓰면 바로 답 나오지. 이러면 저 뿔마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4. 얘는 0이니까 a, b 값은 마이너스 1 됐냐? 됐죠? 아까 제곱하면 실수에 내가 수노수 빼먹었구나. 뭐 하여간 그래 지금 다시 바로 잡자. 제곱하면 실수다. 그러니까 그냥 실수거나 수너수거나 둘 중 하나. 맞아? 즉 지금 이거 잠깐 제시라도 봅시다. 제곱했더니 실수다 라고 했으면 정확히는 그냥 제시 실수거나 0 포함이지 0이 아니다를 안 써버리면 그지? 둘 중 하나인 거지. 됐니? 대신 구분해줘야 돼. 수너수 갈 거면 a 플러스 bi라고 세팅했을 때 이쪽에서는 쓰는 조건이 그냥 b가 0이다 하고 끝. 끝. 더 없어. a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그런데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써줘야지.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정확히 지켜야지. 됐냐? 어쨌든 따라서 얘도 그러면 해보도록 하면 자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자체가 제시죠. 얘를 일단 실수부 허수부로 구별 좀 해줍시다. k제곱 야 내림차순으로 바로 쓰자.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 그 다음 더하기 k 마이너스 4i인가 이렇게인가 됐냐?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첫 번째 뭐부터 할까? 실수. 그럼 얘가 0인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부터 해줍시다.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얘가 0이어야 하지. 그리고 얘가 뭐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k는 4하고 끝.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수너수다를 하고 싶으면 일단 이거부터 적고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얘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됐냐? 아이 선생님 그냥 다 0이다 라고 대충 그냥 이거랑 여기서 나오는 거 하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되지. 그러나 정확히 알고 풀어라. 마이너스 5니까 지금 k 값이 마이너스 7 또는 5란 말이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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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해봐. 이걸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봐라. 이걸 만약에 그냥 푼다면 이렇게 풀 거거든. 그렇게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야. 그냥 곱하는 거지 뭐. i 곱하래잖아. 그럼 여기가 이 정도 암산 정도만 할 줄 알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세제곱은 다시 계속 i를 곱하란 얘기지. 그럼 윗식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 그 다음 4제곱은 다시 i를 쫙 뿌려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i 됐냐? 그 다음 5제곱은 다시 여기서 양변에 i를 곱하면 됐냐? 그냥 몇 번 계산하면 되지. 4바퀴 반복이네. 맞아? 5제곱에서 돌아왔잖아. 1, 2, 3, 4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주기 4 됐냐? 그럼 저거 1000이면 저거 뭐야? 4로 떨어지네 저거. 4로 떨어지면 어느 거? 요거다 요거. 마지막 거 딱 떨어지는 거란 얘기지 그지? 됐지?